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사회적 경제를 뜻하는 따복 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경기도의회 따복 공동체 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가 따복이란 사업명을 남발해 본래 사업과 혼란이 초래된다는 지적과 함께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혁신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강조됐습니다. 보도에 김윤희 기자입니다. 따복 공동체 지원단에 대한 2015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20일 오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보라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택시나 기숙사 등이 따복이라는 이름을 붙여 혼돈되게 사용하다 보니 따복이라는 개념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이 따복 공동체라고 하는 사업 내용이 불명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따복이라는 이름을 만약 그렇게 막 쓸 거면 이 따복 공동체 사업을 다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에 대해 류인권 단장은 이전에도 오남용에 따른 가치 훼손 문제가 제기돼 여러 번 조정회의를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따복 공동체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복 공동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도지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25분 중에서 22분이 민간위원입니다. 거기 최종 의결을 거쳐서 따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이동화 의원은 사회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인 서울시의 사회적 기업을 예로 들며 경기도 사회적 기업만의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에 10곳을 이제 지정을 해갖고 최대 한 1억까지 이렇게 지원해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경기도만의 혁신형 이런 그 플랫폼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에 류인권 단장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같이 사각지대를 채우는 것이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점이라며 이러한 뜻을 함께할 수 있는 기업이 사회적 경제에 들어설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어려운 그런 중소상공인이나 지역의 어떤 그런 빈 부분을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사회적 경쟁에 두를 수 있도록 그 교육 단계부터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 그런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 같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는 거기에 금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석호 의원은 따복 공동체 지원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둔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입니다. 홍 의원은 이런 사회적 경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대부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공서에서 어느 정도 할당량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나마 그걸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 설 자리가 많이 약합니다. 그죠? 자생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 류인권 따복 공동체 지원단 단장은 자생력 문제는 시장 개척과 제품의 품질 및 가격 등이 원인이라며 사회적 기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협동 사업이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양성, 육성뿐만 아니라 그 기술 개발, 또 그 규모화를 위한 협동화 사업, 시장 활성화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과 오는 2016년 통합 지원하게 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따복 공동체의 공생관계가 필요하다는 조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JBCN 뉴스 김윤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데요. 어제 열렸던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는 액화 석유가스 허가 기준, 도시계획 일부 개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7가지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재 평택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장기 미집행 시설이 660여 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환우 의원은 해체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 미집행 지역 주민과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원인들한테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필요하다면 해제 요청도 좀 적극적으로 받고 이래서 좀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천병석 도시주택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다양한 소통을 했지만 앞으로도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폐지 시설이 또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그거 했고 또 이거 했고 또 추가로 또 필요하면 또 수시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담겠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장기 미집행으로 방치돼 있는 도로와 소공원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주변 변화에 맞게 해제와 신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는 정말 도로가 신설이 돼야지만이 어떤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중한 의원 또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집중과 선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붙잡고 건축물도 허가도 안 나오고 땅 주인이 그것도 사용 목적을 하려는데 이것이 도로기에 잡혀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 피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천병석 도시주택국장은 관련국들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17년부터는 거의 소유자가 아무나도 이제 공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이제 국민 옛날에는 뭐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한번 결정해놓고 죽을 때까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 위주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건 뭐 수시로 검토를 해서. 이날 상건이 도시주택국 조례안 심의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재근 의원은 추천이나 친분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수 친분을 갖고 들어오는 분들보다는 평범하게 알고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윤태 의원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있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걸 시설 결정할 때 그 전문 분야 위원들이 있어야 하다못해 뭘 하나 결정해도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도로 사업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날 장기 미집행 관련 조례안 이외에도 산업환경국의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 관련 조례안과 평택시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 평택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의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평택시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평택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자치부의 브레인시티 사업 재검토 판정과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대책 등 시 업무와 예산 집행 전반에 걸쳐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 농업의 모든 것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지푸드 비엔날레가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주최 주관하며 킹테스에서 진행되는 종합농업박람회 지푸드 비엔날레 2015에서는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농특산물과 경기지역 13개 시군 우수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명인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와 경기 미식대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전문가들을 위한 중국 진출, 전략 포럼 등도 진행됩니다.
용인시에서는 연말을 맞이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 등 각 읍면동에서는 어린이집 원아들이 고사리 손을 모은 봉지쌀부터 시작해 김장김치와 장갑 등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동백지역 아파트 연합회와 국민은행 용인대로점, 양지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등에서도 성금과 성품을 용인시에 전달했습니다. 수지구 죽전 2동 새마을 부녀회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죽전 로데오 거리에서 진행한 음식 바자회 수익금을 연말 사랑의 열차 이어 달리기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에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통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어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통 육아 종합지원센터에는 모두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육아 상담실과 교육실, 다목적실과 시간제 보육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호 보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로 육아 수요가 많은 영통과 광교, 권선 일부 지역에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끝으로 주말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춥지 않아서 늦가을 정치 느끼기엔 무리 없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내일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초겨울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